그날 며느리 방에서 본 걸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문을 살짝 열었다가 그만 숨이 멎는 줄 알았거든요. 이게 우리 아들이 결혼한 여자의 진짜 모습이었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유나를 처음 본 날부터 뭔가 걸렸거든요. 너무 예의 바르고 너무 조심스럽더라고요. 인사도 깍듯하게 하고 말할 때도 조심조심하고 보통 사람은 감출 게 많을수록 더 단정하게 구는 법이잖아요. 민석이가 아침에 출근하고 나면 유나는 늘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어요. 10시 반쯤이었죠. 처음엔 그냥 장 보러 가나 보다 했는데 매일 똑같은 시간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한 달쯤 지나자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젊은 여자가 혼자 있는 시간, 남편 없을 때마다 나가는 거.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었죠.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어요. 어느 날 아침 민석이가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유나가 옷을 갈아입기 시작하더라고요. 거실 창문 너머로 슬쩍 봤는데 화장도 고치고 가방도 챙기고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유나야, 오늘 어디 가니? 물어봤더니 잠깐 얼굴이 굳더니 이내 웃으면서 대답했죠. 아, 어머님. 친구 만나러 잠깐 나갔다 올게요. 친구.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나는 친구라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오히려 확신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 의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요. 그래서 그날부터 유나를 따라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한테 말할까도 생각했지만 증거도 없이 말하면 오히려 내가 며느리를 괴롭힌다고 할 게 뻔했거든요. 그러니 먼저 확인하고 봐야 했어요. 의심은 증거보다 먼저 자라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나는 유나가 들어간 그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은 의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증거로 보이더라고요. 유나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샤워였어요. 현관문 열고 신발 벗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바로 욕실로 직행하더라고요. 처음엔 깔끔한 성격이려니 했는데 매번 그러니까 이상했죠. 전화가 오면 꼭 방으로 들어가서 받았어요. 거실에서 받으면 될 텐데 굳이 방문을 닫고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거예요. 가끔 웃는 소리가 새어나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어느 날은 유나가 오후 2시쯤 나갔다가 저녁 8시가 넘어서 돌아왔어요. 6시간이나 밖에 있었던 거죠. 들어오자마자 또 샤워부터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확신이 들었어요. 유나야, 오늘 어디 갔다 왔니? 저녁도 안 먹고. 아, 친구들이랑 백화점 구경하고 밥도 먹었어요. 죄송해요, 말씀 못 드리고. 백화점. 6시간이나 걸릴 일인가 싶었지만 더 캐묻진 않았어요. 어차피 거짓말일 게 뻔하니까요. 나는 유나를 이미 유죄로 만들어 두었던 것 같아요. 확인이 아니라 판결을 내린 거였죠. 그녀가 하는 모든 행동이 증거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11시가 넘었는데 유나가 집에 없더라고요. 민석이한테 물어봤더니 친구 집에 간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밤늦게 친구 집이라니 말이 되나 싶었죠. 12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어요. 나는 일부러 거실 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유나가 들어오다가 나를 보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어머님. 안 주무셨어요? 응. 잠이 안 와서. 넌 이 시간에 어디 갔다 오니? 친구 집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늦었어요. 죄송해요. 얼굴이 빨개져 있더라고요. 화장도 번져 있고 누가 봐도 수상했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화가 나기보다는 실망이 컸거든요. 우리 아들이 이런 여자랑 결혼했다니. 속이 쓰려서 견딜 수가 없었죠. 며칠 뒤에도 또 늦게 들어왔어요.
이번엔 10시쯤이었는데 얼굴에 웃음기가 가득하더라고요. 분명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나는 마음을 정했어요. 이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그리고 아들한테 말해야겠다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남은 건 언제 어떻게 밝힐지만 정하는 일이었어요. 다음 날 나는 유나를 따라 나섰어요. 10시 반이 되자 예상대로 유나가 집을 나섰거든요. 평소보다 옷차림이 수수하더라고요. 화장도 안 하고 가방도 작은 걸로 들고요. 어디 가는 건지 궁금했죠.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더니 도착한 곳은 뜻밖에도 묘지였어요.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외진 곳이었죠. 제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라 당황스러웠어요. 유나는 묘지 안으로 들어가더니 한참을 걸었어요. 나는 멀찍이서 따라가며 지켜봤죠. 그 애가 멈춰 선 곳은 작은 무덤 하나 앞이었어요. 무릎을 꿇고 앉더니 무덤 앞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풀을 뽑고 낙엽을 치우고 조심조심 닦아내더라고요. 그 손놀림이 너무나 익숙해 보였어요.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알 수 없는 마음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뭐지 싶었죠. 유나는 울지 않았어요. 그냥 말없이 무덤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여서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한참 후 유나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종이 상자였는데 그걸 무덤 옆 땅을 파서 묻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마치 소중한 걸 다루듯이요. 무엇을 묻는 건지는 몰라도 죄를 짓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애틋한 마음으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였죠. 나는 그 순간 흔들렸어요. 만약 내가 틀렸다면 어떡하지? 유나를 너무 의심한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나가 무덤을 뒤로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통화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얼굴에 미소가 번지더라고요. 아까 무덤 앞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죠. 응, 나 지금 다 끝났어. 어디서 볼까? 목소리가 밝아지더니 걸음도 빨라졌어요. 무덤에서 나오자마자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거였죠. 그제야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역시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맞았던 거예요. 묘지에 온 것도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들른 것뿐이었던 거죠. 의심은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어요. 이제 와서 돌아갈 수가 없었죠. 나는 유나가 향하는 곳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날 유나를 따라가다가 결국 놓쳤어요. 사람이 너무 많은 곳으로 가는 바람에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충분히 봤다고 생각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오늘 밤 유나한테 따져 물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저녁 6시쯤 유나가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걸 보고는 놀라더라고요. 어머님, 저녁 준비할게요. 유나야, 잠깐 앉아봐.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았어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더니 나를 쳐다봤죠.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어요. 넌 매일 어디 가는 거니? 정직하게 말해봐. 어머님, 그게 오늘도 봤어. 묘지 갔다가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거. 민석이한테 숨기는 게 뭐니? 유나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말을 하지 않았죠. 그 모습을 보니까 더 화가 났어요. 떳떳하면 설명해봐. 왜 말을 못해?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민석이가 퇴근한 거였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유나가 왜 울어? 민석이가 급히 들어오더니 유나 곁에 앉았어요. 나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죠.
내 아내가 매일 어디 가는지 아니? 묘지 갔다가 누군가 만나러 다녀. 이게 정상이니? 민석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러더니 유나를 껴안으며 내게 돌아섰죠. 엄마, 그 아이 우리 아이였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무슨 소리니? 유나가 결혼 전에 아이를 가졌다가 잃었어요. 6달이나 됐었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대요. 민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나는 그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고 있었죠. 그래서 매달 그날이 되면 묘지에 가는 거예요. 아이한테 편지 쓰고 묻고 그게 전부예요. 방 안의 공기가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진실이었거든요. 유나의 비밀은 다른 남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아이였던 거예요. 불륜이 아니라 슬픔이었던 거죠. 이상하게도 안도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그동안 내가 유나를 어떻게 봤는지, 어떤 눈빛으로 쳐다봤는지,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까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미안해. 내가 몰랐어. 겨우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진실을 알았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죠. 왜 그럴까 계속 생각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거실로 나왔더니 유나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잠을 못 잔 얼굴이더라고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유나야. 내가 다가가자 유나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그 모습이 가슴을 찔렀죠. 그제야 생각이 났어요. 내가 유나한테 했던 말들, 던졌던 시선들이요. 매일 어디 가는 거니? 정직하게 말해봐. 떳떳하면 설명해봐. 그때마다 유나가 얼마나 아팠을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잃어버린 아이 생각에 힘들어하는데 시어머니한테까지 의심받았으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났어요. 유나가 샤워를 자주 했던 것도, 전화를 방에서 받았던 것도 이제 보니 다 이유가 있었던 거더라고요. 혼자 슬퍼하고 싶었던 거였죠. 남들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애써 참으려고 했던 거예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유나가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국자를 받아들었어요. 여전히 내 눈을 보지 않았죠. 유나야,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괜찮아요. 짧게 대답하고는 돌아서더라고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하는 거였죠. 그 말이 더 아팠어요. 며칠 동안 유나는 나한테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말만 짧게 하고 웃지도 않았죠. 예전처럼 조심스럽게 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지내는 것 같았어요. 그게 나를 더 힘들게 했어요. 화를 내거나 따지는 게 오히려 나았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유나는 그냥 조용히 참고 있었죠. 그 침묵이 날 더 아프게 했어요. 민석이한테 물어봤어요. 유나가 나한테 화난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유나도 상처받았으니까. 맞는 말이었어요. 상처는 하루아침에 낫지 않으니까요. 나는 유나를 이해했지만 나 자신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의심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이미 아픈 사람을 또 한 번 찌른 사람이 된 거였거든요. 어떻게 하면 유나한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루 종일 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후회는 언제나 이해보다 늦게 온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유나가 먼저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조심스럽더라고요. 들어오라고 하자 유나가 문을 열고
천천히 들어왔죠.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의자를 내밀었지만 유나는 서서 말하더라고요.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제가 왜 묘지에 갔는지, 왜 말씀 못 드렸는지 설명하고 싶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어요. 유나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죠. 결혼하기 반년 전에 아이를 가졌었어요. 민석이랑 사귈 때였는데 조심하지 못해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 이어갔죠. 6달까지 잘 자라고 있었는데 갑자기 심장이 멈췄대요. 병원에 갔을 땐 이미 늦었고 그날 작은 아이를 낳았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6달이나 된 아이를 잃었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민석이는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말자고 했어요. 짐이 되기 싫었거든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참으려고 애쓰더라고요. 매달 그날이 되면 묘지에 가서 아이한테 편지를 써요. 미안하다고,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듣고만 있었죠. 위로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조심하지 못한 게 제 잘못이니까. 그래서 혼자 감당하려고 했던 거예요. 유나가 고개를 숙이더니 눈물을 닦았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나는 그제야 유나를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봤어요. 아이를 잃은 슬픔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젊은 여자로요. 그동안 나는 뭘 한 걸까요? 가족을 지킨다면서 며느리를 의심하고 따라다녔죠. 그 아이의 슬픔을 재단하고 상처를 더 깊게 만들었던 거예요. 유나야, 이리 와서 앉아. 유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았어요. 나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았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도 못했어. 유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아니야. 내가 물어봤어야지. 의심하기 전에 먼저 물어봤어야 했어. 그날 밤 우리는 한참을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유나의 이야기를, 그 아이의 슬픔을 들었죠. 그리고 나는 깨달았어요. 가족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를요. 2달쯤 지났을까요? 계절이 바뀌고 집안 공기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었지만 우리는 조심스럽게 일상을 되찾아갔죠. 아침에 일어나면 유나가 밥을 차리고 나는 반찬을 내놓고 그렇게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처음엔 말이 없었어요. 뭘 말해야 할지 몰라서 서로 밥만 먹었죠.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편한 침묵이었거든요. 어머님,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죠? 어느 날 유나가 물어봤어요. 내가 무릎이 안 좋아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응, 오전에 갔다 올게. 제가 같이 갈게요. 혼자 가시면 불편하시잖아요.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유나의 마음을 받기로 했거든요. 병원 가는 길에 우리는 나란히 걸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가끔 유나가 제 팔을 잡아주었죠. 계단 오를 때, 길 건널 때. 그런 작은 손길이 고맙더라고요.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유나가 물었어요. 어머님, 커피 드실래요? 그래, 마시고 가자. 찻집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차가 지나가고 그런 평범한 풍경이 좋았죠. 유나야. 네, 어머님. 너 요즘 괜찮니? 유나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많이 나아졌어요. 어머님이 이해해 주셔서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 준비를 같이 하고 설거지도 같이 하고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기도 했죠. 말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유나가 묘지에 간다고 했어요. 그때는 내가 먼저 말했죠. 나도 같이 가도 될까? 유나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어요. 어머님이요? 응. 그 아이한테 인사하고 싶어서. 유나의 눈이 촉촉해지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묘지에 도착해서 작은 무덤 앞에 섰어요. 유나가 꽃을 놓고 무덤을 정리하는 동안 나는 옆에 앉아서 지켜봤죠.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너무 늦게 왔네. 마음속으로 그 아이한테 말했어요. 유나가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보였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앉아 있었죠. 돌아오는 길 유나가 제 손을 잡았어요. 꼭 쥐는 그 손이 떨리고 있더라고요. 나도 유나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그날 나는 깨달았어요. 가족이 된다는 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라는 걸요. 묻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라는 걸요. 완전히 괜찮아지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집 앞 벚꽃나무에 꽃이 피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더라고요. 계절이 바뀌니까 우리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저녁 민석이가 퇴근하자마자 유나를 안아 올렸어요. 그러곤 빙글빙글 돌리더라고요. 유나가 깜짝 놀라서 웃는 소리가 들렸죠. 뭐야, 왜 그래? 내가 웃으며 물었더니 민석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유나가 아기 생겼대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유나를 보니까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정말이니? 유나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이제 2달 됐어요. 2달. 나는 가장 마지막에 알게 된 거였죠. 예전 같았으면 서운했을 거예요. 왜 나한테는 안 알려줬냐고, 숨긴 거냐고 물어봤을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유나가 민석이한테 먼저 말하고 확실해진 다음에 나한테 알려준 거겠죠.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며느리보다 아내가 먼저니까요. 축하해, 유나야. 이번엔 잘 될 거야. 내가 유나를 안아주자 그 아이가 내 품에서 울먹이더라고요. 어머님 무서워요. 또 잃을까봐. 괜찮아. 이번엔 다를 거야. 우리가 다 같이 지켜줄게. 유나의 등을 토닥이며 다짐했어요. 이번엔 제대로 곁에 있어주겠다고요. 그날부터 나는 유나를 더 세심하게 챙겼어요. 무거운 거 들지 못하게 하고 몸조리 잘하라고 신경 썼죠. 유나가 힘들어하면 가만히 옆에 앉아 있어 주었어요. 어느 날 유나가 묘지에 가자고 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아이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동생이 생긴다고. 함께 묘지에 갔어요. 유나가 무덤 앞에 꽃을 놓고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죠. 아가야, 엄마 잊지 않았어. 동생 태어나면 너 이야기 많이 해줄게.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돌아오지 않는 아이지만 그 아이가 남긴 흔적은 우리를 바꿔놓았더라고요. 나는 의심하는 사람에서 믿는 사람이 됐어요. 먼저 의심하기보다 먼저 믿기로 했죠. 여름이 되고 유나의 배가 점점 불러왔어요. 아기 방을 준비하고 작은 옷들을 사고 그런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죠. 어머님, 저 정말 괜찮을까요? 유나가 가끔 불안해하면 나는 손을 잡아주었어요. 괜찮아. 이번엔 다를 거야. 우리 다 함께 있잖아. 신뢰란 먼저 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곁에 있어주는 거더라고요.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늦었지만 너무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태어날 손주와 함께할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이제 나는 유나를 믿어요.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요. 그리고 기다릴 거예요. 서두르지 않고 재촉하지 않고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곧 가을이 오면 새 생명이 태어날 거예요. 우리 가족 모두가 기다리는 그날이요. 오늘의 이야기도 여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